700만 원짜리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런데 속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저조타도 뭐냐면 700만 원이네? 그러고는 잠깐만요. 그러고 다시 메뉴판을 봅니다. 그러고는 소비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한 단계 높은 2만 얼마짜리를 시키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런 걸 진행했는가? 왜 팔리지도 않는 비싼 걸 진행하는가?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값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라는 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경제학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말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율적 판단을 하지 말고 꼭 액적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적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항상 액적 판단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소비 계획이 있다를 전제하고 시작을 할게요. 소비 계획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만약 동네에 이마트가 있다는 전제를 한번 깔아볼까요? 이마트에서 2만 원짜리 화장지를 만 원에 판다면 사러 가시겠습니까? 이때 만약 사러 간다라고 답했다면 만약 컴퓨터가 100만 원짜리가 이마트에서 99만 원에 판다면 사러 가시겠습니까? 이걸 왜 여쭤봤냐면 대부분 앞에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한 사람들이 뒤에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답을 한대요. 그런데 만약 앞에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면 함정 소비자는 반드시 뒤에서도 예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할인액은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전제를 깔았어요. 소비 계획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화장지를 깎아주는 액이 얼마죠? 만 원입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깎아주는 액은 얼마죠? 만 원입니다. 그럼 똑같이 만 원의 할인을 받는다면 당연히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율로 판단한다는 거죠. 율로 판단한다? 화장지는 여러분들이 2만 원에서 만 원에 판다면 50%를 깎아주는 거예요. 50%나? 우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100만 원에서 99만 원 몇 프로 깎아주죠? 1%를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에게 1%? 그래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적인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신데요. 왜 그 시장 가시면 콩나물 삽니다. 콩나물 때 100원만 깎아주세요 막 이런 거 하시죠. 물론 100원이 돈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건 막 100원을 깎고 나서 너무 흐뭇해 하세요.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말하면 그때도 액적인 판단이 아니라 율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콩나물이 500원인데 100원을 깎으면 100원이라는 금액에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20%나 할인을 받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액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런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구 또는 가전제품을 우리가 대부분 물론 중간에 바꾸는 일도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바꿀 때는요. 라고 바꾼다. 처음 살 땐 신혼부부고요. 바꿀 땐 대부분 이사를 갔을 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사를 갔다는 전제를 깔고 한번 해볼까요? 가전제품을 바꾸러 가거나 가구를 바꾸러 가면 그 가전제품 가구 매장에서 대부분 판매원들이 좀 교육이 돼 있는데 묻는다고 그래요. 딱 이제 젊은 사람 같으면 애초에 묻길 결혼하세요 이렇게 묻거나 나이가 좀 계시면 이사하셨습니까? 라고 일부러 묻는다고 하죠. 그 묻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판매 전략에 이제부터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는 중간중간 좀 질문을 던지죠. 어디로 이사하셨어요? 집은 얼마나 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만약 집을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만약 5억짜리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5억 정도 가요 라고 말하고 나면 세상에도 없는 판매 기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실은 몇 평이나 하죠? 이렇게 말하면 거실이 몇 평쯤 하죠? 그럼 거실 평수 곱하기 3.3의 사이즈로 TV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거실이 12평이라면 3.3 곱해서 TV는 몇 인치를 사시는 게 맞아요. 세상에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라고 말하면 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너무 싸게 나왔습니다. 500만 원? 500이 싸요? 그런데 그때부터 얘기를 하죠. 집이 그 정도면 이라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생깁니까? 우리 집이 5억이지. 그럼 5억에 대한 500만 원. 그래. 뭐고 한 1% 되는데 그 정도는 사야 되지 않을까? 500이라는 금액만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꾸 뭐 하느냐면 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이게 비싸지 않다고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소비를 하실 때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율이 아닌 액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그런 판단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사실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한정 판매에 관한 얘기인데요. 한정 판매는 옛날에 주로 했던 건 뭐냐면 명품들이지요. 명품.
그래서 명품, 뭐 리미티드 막 이러면서 나왔던 제품들인데 요즘 이렇게 잘 보시면 이놈 한정판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얼마 전에 방송에 봤더니 아이들 왕구 같은 거에도 이제 한정판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공산품을 사실은 한정판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공산품은 기계로 찍어내면 나오는 것들인데 왜 한정판을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겠죠. 우리가 경제학적인 지식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상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물건 하나 만드는데 900원으로 가정을 하고 뭐 예상 이윤 100원 잡아서 1000원에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1000원에 팔았더니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 10개가 팔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기업의 이윤은 얼마죠? 1000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900원의 제조 원가가 들어가는데 이걸 2000원에 팔아요. 2000원에 팔면 하나만 파셔도 이윤이 얼마죠? 1100원입니다. 그러면 한정판을 판매하는 제일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물론 한정판을 파는 이유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죠.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차별성을 강조하는 소비를 요구할 때 그래 난 좀 남하고 다르거든 이런 차별성을 강조하는 소비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적 지식으로 표현하면 탄력성이 상당히 비탄력적이어야 돼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게 가격이 반응을 잘 안 한다는 얘기죠. 난 얼마도 살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이 제품이 한정판을 판매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차별성을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케이스지요. 물론 10개 만들어서 팔면 규모도 크게 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만 만들어 팔면 규모도 작게 하면 되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 훨씬 많은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동의 동심까지도 깨트리는 이런 한정판 판매들이 이루어지는데 한정판 쓰신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공산품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한정판을 소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자제품도 이런데요. 전자제품 사러 가보시면 이런 경우 많이 보실 거예요. 판매원들이 물론 보증기간이 긴 회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쪽 회사는요. 보증기간이 1년인데 저희 10년입니다. 10년. 무려 10년 동안 보장을 해요. 뭐 그러면서 그래요? 그럼 그래서 저희가 워낙 제품이 좋긴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보증기간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실 때 첫 해 고장이 안 나면 일반적으로 안 납니다. 첫 해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의 불량이 대부분 나타나게 되고요. 1년 정도 지나서는 제품의 불량으로 인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전자제품의 사용 수명 정도를 보시면 그렇게 10년씩 보장받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핸드폰 고장나서 바꾸신 분은 저희 아버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래서 바꾸시는 거기 때문에 보증 기간을 그렇게 중시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나온 김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마트 같은 데 가시면 그걸 우리 구구의 마법이라고 하죠. 이 구구, 왜 모든 상품이 뭐 9,900원, 990원 이렇게 써 있느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9,900원과 만원은 100원 차이입니다. 100원 차이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1,000원의 차이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싸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전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이게 적당한 비유는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갈 때 가끔 느끼는 게 뭐냐면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건 잘 못 느끼다가 앞자리가 바뀔 때는 갑자기 제가 10년을 늙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구구의 마법과도 좀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이건 실제로 이런 측면도 있다고 그러죠. 소비자들이 소비 계획을 세울 때 대부분 정수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나는 10,000원 이상은 안 사. 이렇게 말해버리면 10,000원은 안 사는데 9,900원은 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정수로 파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 100원 정도를 싸게 해서 구구로 파는 경우에 매출액이 40%가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구구의 마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래요. 마지막 하나 딱 부탁을 드리면 제가 상품 사러 갈 때 가끔 이런 걸 봅니다. 이렇게 보면 뭐 0%라고 써 있는 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0%? 없다는 뜻이죠. 아니 없으면 안 쓰면 되지. 안 쓰면 왜 쓸까요? 이렇게만 하면 뭐가 0%라고 써진 건 대부분 좋은 거일 리는 없어요. 좋은 게 0%라고 우리는 안 살 테니까. 그러니까 나쁜 게 0%라는 뜻인데 없는 건 원래 표기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썼을까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쯤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다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비를 하실 때 한 번쯤은 생각하고 소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